너 재개봉했어? 지금? 네? 리바운드 재개봉했어. 재개봉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영화. 그래요? 어. 그거 안 봤어? 네. 그냥 떠 있는 거 본 거야? 뭐 유튜브에 아, 유튜브에? 네, 쌤이 보여주셨어요. 학교에서? 네. 영화 자체를? 너네 리바운드 진도 나간 봐, 손. 아 진짜?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줬어? 요약 그 요약. 계속해서 아 요약본? 네, 유튜브로. 요약본. 오케이 알겠어. 그 되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죠. 감동 실화잖아. 그렇죠. 뭔가 여러분들 슬램덩크란 만화 잘 모르죠? 알아? 요즘에 여기 유명하던데요? 슬램덩크가 요즘 유행한다고? 좀 옛날. 내가 슬램덩크를 내가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때 처음 봤었는데 진짜요? 엄청 오래된 만화잖아. 근데 이제 현실판 슬램덩크랑 말이 많죠. 하여튼 그거는 이제 요거 하고 나서 뒤에 시간 남으면 조금 이제 보다가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아. 다 끝까지 다 못 볼 것 같고. 자 그래서 요 하지 진화 백로 요거 좀 봅시다. 이거 안 한다는 얘기 아직까지 없었지. 요게 단원으로 치면 이 단원이거든요. 요 4 산이나 레오싸고 저 산이나 알더러 하고 나서 그 다음 거야. 하지시나 백로. 안 들어간다고 혹시나 이야기가 있으면은 미리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학교에서 리바운드 나갔다는 건 지금 리바운드 끝나진 않았다는 거 같은데? 끝난 반 있어요? 아, 끝났어? 그럼 끝나고 그 다음 거까지 나갔어? 아니요, 리바운드 끝내고 수업이 끝나고. 끝내고 끝났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혹시나 이거 안 들어가면은 얘기 좀 해주고. 근데 일단은 들어갈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은 요거 가지시나 백로부터 좀 봅시다. 자 일단은 이거를 이해하려면요 여러분들 봄봄이라고 하는 원래 소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 봄봄이라는 소설을 읽어본 적 있다 손? 일단은 저기 고등학교 1학년 예전에 모의고사 기출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을 좀 풀어봤으면은 봄봄 이야기 좀 봤을 수도 있는데 혹시 봄봄 풀어봤다 손? 아무도 읽어봤다 손 아무도 없어? 있어? 중학교.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봄봄으로 읽었었어? 이게 막 필독도서나 이런 걸로 읽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읽지 않았어요. 읽진 않았다고? 지문요? 지문만? 자 그래서 요 봄봄이라고 하는 원래 이 소설의 내용부터 내가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은 나라고 하는 서술자가 있어. 동백꽃이랑 약간 비슷해. 자 근데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주인공인데 1인칭 서술자거든요. 주인공. 근데 얘가 동백꽃 주인공처럼 좀 멍청하고 무식해. 눈치가 좀 없어요. 자 근데 얘가 점순이라고 하는 이 여자 주인공이랑 결혼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 예비 신부야. 왜 예비 신부냐면 이 나가 점순이 아버지가 있겠죠. 아버지가 나의 입장에선 장인이겠지. 왜냐면 1인칭 서술자니까. 그렇죠? 1인칭 서술자고요. 자, 그래서 이 소설은요, 주된 갈등이 바로 뭐냐면 나와 장인의 갈등입니다. 자, 점순이는요, 나랑 결혼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같은 작가니까 동백꽃이랑 여기에 나오는 점순이도 그 동백꽃의 점순이랑 마찬가지로 좀 걸크러쉬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좀 그때 당시 기준으로 이제 여성들 입에서 뭔가 이렇게 선뜻 먼저 하기 힘든 좀 그런 말들을 아주 직설적으로 나한테 좀 하는 성격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이제 나가 대릴사위이거든요. 근데 대릴사위가 여러분들 뭔지 압니까? 대릴사위가 뭐야? 무슨 소리 들것 같아. 자, 대릴사위는요. 자, 장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딸만 있어.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집에 딸만 있어요. 딸만 있으면 문제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 왜냐면 당시 이제 기준으로는 이때가 1900년대 초반이니까 여전히 이제 조선시대 유교사상 이런 게 좀 남아있을 거 아니야. 시집을 간다는 건 딸이 다른 집의 가족으로 들어간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집에는 남아있는 가족이 없게 돼요. 맞잖아. 일단 첫 번째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게 첫 번째 문제. 그때 당시 기준으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집에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기준으로 농사일은 누가 나가서 하는가? 남자가 나가서 이제 너무 고되니까 남자들이 보통 나가서 농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자들은 집에서 보통 뭐 하는데 이제 집안일을 하기 마련이겠지. 그러면 집에 딸 정순이가 둘째 딸이거든요.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집에 딸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집 입장에서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좀 가난하게 살고 있는 집의 아들 있죠. 가난한 집의 아들은 결혼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돈을 여자 집에 해다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집에 살고 있는 이런 아들을 이 딸만 있는 집에서 뭐 하냐면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대릴사위야. 그렇죠. 자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뭐 하느냐. 점순이 그러니까 이 집의 딸이 아직 애기일 때 막 7살, 8살 이럴 때 이미 결혼할 사람으로 낙점을 해놓는 거예요. 나중에 너 크면 저 사람이랑 결혼할 거다 라고 하면서 사위를 미리 데려와요. 그래서 얘가 결혼할 나이가 될 때까지 뭐 하냐면 그 집안의 일을 도와줍니다. 이 사위가. 그러다가 결혼할 나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결혼을 시켜주고 얘를 시집 보내가지고 그 집안의 며느리로 보내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장인 입장에서는 얘를 빨리 결혼시키고 싶을까? 늦게 결혼시키고 싶을까? 늦게 결혼시키고 싶어요. 그래야지 이 집에 오랫동안 붙들어 놓고 일 시킬 수 있단 말이야. 물론 일을 시키려면 머슴을 집에 들여가지고 머슴한테 월급 주면서 일을 시켜도 돼요. 그런데 이 장인이 굉장히 어떤 사람이냐면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한 푼도 쓰기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를요 아주 그냥 빨대 꽂아놓고 완전 쪽쪽 빨아먹는 거야. 모든 걸 다 시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봄봄에서는 어떤 구조가 나오냐면 점순이가 이제 한 15, 16 돼가지고 진짜 실제로 결혼할 나이가 됐어. 근데 점순이가 자꾸 키가 안 큰다라는 이유로 결혼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내가 버티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빽 하면서 들어누워요. 그러니까 이 장인이 나를 막 때립니다. 왜 그렇게 빽 들어누울 수 있었느냐? 나는 원래 장인한테 끔뻑 죽는 사람이거든.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장인한테 말발로 이길 수도 없고. 그래서 말발로 이기지도 못하고 계속 그냥 일만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점순이가 나한테 이제 밥을 차려가지고 농사 짓고 있으면 그 농사 짓는 터까지 새참을 갖다 준단 말이야. 근데 새참을 갖다 주면서 원래 서로 얼굴도 쳐다보면 안 돼. 내외해야 되니까. 말도 섞으면 안 돼. 그냥 이제 갖다 주고 이제 저 멀리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제 밥을 다 먹고 나서 그릇을 저렇게 치워놓고 있으니까 그 그릇을 다시 가져가려고 이렇게 점순이가 와가지고 막 챙기면서 슬쩍 한마디 해요. 평생 일만 하다 갈 텐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나도 소심하니까 아니 그러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점순이가 결혼시켜달라고 해야지 뭘 어떡해 라고 하면서 이제 해가지고 가는 거야. 호다다다닥 부끄러워가지고. 거기서 내가 느낀 거야. 아, 점순이가 내 편이구나. 막 뿌듯한 거야. 너무. 나만 결혼하고 싶었던 줄 알았는데 얘도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하네. 그때 당시로는 말도 안 돼. 여자가 어떻게 먼저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진짜 걸크러시인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내가 옳았구나. 점순이가 내 편이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마을 이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이 나랑 이제 계약상으로 결혼시켜준다고 했는데 결혼 안 시켜준다면서 막 장인을 꼰지르는 거야. 근데 이장도 장인 편이야. 장인이 사실 직책이 마름이었거든. 그 동네 마름이었단 말이야. 이게 아주 힘을 꽉 잡고 있는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결국 쪽도 못 쓰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밥을 또 점순이가 차려주는데 속에서 열불이 터지는 거야. 이장님을 만나고 온 다음에도 그러냐?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또 뭘 어떡해 이러면서 또 소심하게 있는 거죠. 그랬더니 점순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염이라도 잡아치야지 뭘 어떡해? 또 이제 충동질을 막 하는 거야. 나가 옳았구나. 수염을 잡아 당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장인이랑 싸우다 수염을 잡아 당깁니다. 장인 입장에서는 진짜 머리 끝까지 꼭지가 도는 거지. 이런 싸가지 도시 사위놈이 그래가지고 지팡이로 미친 듯이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나가 어떻게 해버리느냐. 장인의 바지가랑이를 잡아버려요. 이제 거시기를 잡은 거지. 그걸 잡아 당겨. 살려달라고 막 난리를 쳐. 그러다가 이제 장인이 또 나를 어떻게 하느냐. 바지가랑이를 잡고 이렇게 잡아 당깁니다. 그래서 서로 막 눈물 막
질질 흘리면서 싸우는 거야.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싸우다가 결국은 내가 정순이가 내 편인 줄 알고 장인을 진짜 죽일 듯이 이제 그거를 막 잡아 당긴단 말이야. 근데 정순이가 갑자기 뛰어나와가지고 뭐 하냐면요, 나한테 때리면서 이 자식이 우리 아버지 죽이네 라고 하면서 막 때린단 말이야. 그게 내가 벙이 쪄요. 정순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빠 편을 든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소설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나는 내 편이 없잖아. 질질 울면서 장인한테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농사일을 하러 가는 장면으로 이제 소설이 끝이 나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 봄봄이라고 하는 소설의 본편이야. 본편.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내용은요, 이 봄봄을 썼던 작가가 아니고요, 그냥 이게 현대 소설 작가야. 이 사람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오던데, 이기호라고 하는 소설가거든요. 이 사람이 그냥 봄봄의 뒷이야기를 이제 자기가 그냥 이어서 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목을 하지, 진화, 백로라고 했는데, 하지는요 여러분들 우리 절기로 따졌을 때 언제일까요? 여름입니다. 여름. 백로는 이제 가을 시작이고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왜 제목으로 이게 적혀있냐면 제목이 봄봄이잖아. 이게 왜 봄봄이냐면, 이게 봄봄도 사실은 제목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소설의 배경이 봄이야. 근데 이 봄이 돼가지고 이 나 주인공이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이 봄의 땅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를 보면서 마음이 울렁울렁한 감정을 느껴. 이 왜 울렁울렁한 감정이 뭐냐면 사랑이야, 사랑. 풋풋한 사랑. 자, 그래서 그 봄이라고 하는 이 계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미지가 되게 많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끝났잖아. 그 소설은 그렇게 하고 끝났고, 지금 이 패러디된 소설은요, 나랑 점순이랑 결국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상황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봄은 지났고 여름 지나 가을로 넘어가는 그 시기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보자면 앞부분 줄거리부터 볼게요. 장인이 갑자기 나를 찾아옵니다. 점순이가 몇 번째 딸이라고 했어? 둘째 딸이라고 했거든. 그게 아직 셋째 딸이 남았잖아. 내가 결혼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셋째 딸의 대리사위가 와가지고 내가 이제 결혼하러 간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이 장인의 집에는 지금 장인, 그리고 셋째 딸, 그리고 셋째 딸의 대리사위,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겠지. 셋은 아니지. 장인의 이제 장모도 있으니까 넷이서 살고 있겠지. 그렇죠? 자, 장인이 어제 저녁에 나를 찾아와서 그놈 얘기를 하는데, 그놈이 뭐냐면 셋째 딸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사위지, 셋째 사위. 근데 대리사위야. 서럽게 울어댑니다. 왜 울어대냐면, 이 셋째 사위는요, 나처럼 무식한 놈이 아닌 거야. 머리가 영악해요. 그래서 장인을 이래저래 좀 굴려먹어. 굴려. 나는 장인을 내내 이기지를 못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지팡이로 뚝 까갖고 그냥 농사 지으러 갈게요 하면서 힝힝 울면서 그냥 농사 지으러 간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게 아닌 거야. 장인 입장에서 속이 터지는 거지. 이해되죠? 자, 나는 여러 감정이 들면서 작년 가을을 회상한대요. 나는 점순이가 18살이 되어도 여전히 장례를 성례시켜주지 않자 점순이가 일러준 대로 지주인 배창봉댁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지주라고 되어 있잖아. 지주가 뭐야? 땅 주인이죠. 18살이 될 때까지 뭐 했어? 노동 착취를 당했거든, 내가.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단 말이야. 그래서 땅 주인인 배창봉댁을 찾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원래 그때 당시에 마름이라고 하는 계층은 땅 주인이 있죠. 땅 주인이 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땅들을 어떻게 합니까? 소작인들한테 떼준단 말이야. 그래서 소작인들은 그 자기한테 딱 떨어진 그 땅에서만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소작인들이 농사를 지으면 한 몇 퍼센트 이렇게 가르는 거야. 땅 주인이랑 자기가 농사 지은 거랑. 그래서 보통 살아가는데,
땅이 너무 넓으면 소작인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관리가 힘들다고. 그래서 중간에 관리 계층으로 누구를 넣어놓는다고? 이 마름이라고 하는 계층을 넣어놓는다고. 그러니까 마름은요, 소작인한테는 아주 권력자지만 땅 주인한테는 그냥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결혼시켜줄까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다 요요 하지지나 백로 요 소설입니다. 알겠죠? 본mom에서는 이런 장면 안 나오고. 알겠죠? 자, 점순이는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죠. 영악하기도 하고 눈치도 빠르고 솔직하기도 하고. 그래서 점순이가 나한테 시킨 거야. 누구한테 가라고? 저기 땅 주인 배창공 댁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억울한 사연 얘기하면 혹시 우리 아버지가 결혼시켜줄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나를 부추긴 거야. 그래서 내가 장인한테 가가지고 나 배창공 댁에 가가지고 다 일러 바칠 거야 빽 하면서 또 들어두은 거죠. 자, 그렇게 장인을 협박한 거야. 마침내 결국은 뭐 했느냐? 결혼을 했습니다. 나는 성례부에도 막내딸이라고 되어 있죠. 얘가 셋째 딸이야. 끝순이. 점순이의 동생이겠지. 배필이 대릴사위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농사일을 계속 거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장인 입장에서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이유가 뭐야? 계속 농사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야, 이 집에서. 그러니까 내가 결혼할 때 뭘 약속하냐면, 내가 점순이 데리고 결혼해서 살지만 그래도 내가 장인 댁에 와가지고 농사 계속 지어줄게요, 도와줄게요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승낙을 받았어요. 근데 결혼을 승낙을 받았는데 점순이가 뭐 하느냐? 말립니다. 아빠한테 가지 말라고. 그래서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상황이야.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누가 왔느냐? 그놈이라고 하는 대리사비가 들어왔어. 결국. 자, 그러면서 어제 저녁 장인이 나를 찾아와서 그놈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농사 지어 주기로 했는데 점순이가 막아가지고 농사 못 지어주고 있었잖아. 미안한 거야, 내 입장에서는. 미안해서 지금 장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캥기는 것이 바로 그 약속 때문이었다는 거야. 내가 농사일 도와주겠다는 약속. 내가 장인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라고 하면서 이 괄호 안에 지금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죠. 장인님은 내가 일을 도우러 오지 않자 몇 번을 우리 집에 찾아와서 박서방 걔 있는가 하고 불러냈대요. 그러면 나는 집에 숨어있고 점순이가 대신 나가가지고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마실 나갔다, 철렵 나갔다 이런 식으로 둘러댄 거죠. 점순이의 말대로 장인님은 흠흠 헛기침만 몇 번 했을 뿐 예전처럼 지게 짝대기를 들지도 않고, 예전에 지게 짝대기로 후드려 맞았거든요. 옛날에는 성을 내면서 소리를 치지도 않았대요. 자, 요 괄호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요게요 원작 소설에 딱 요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패러디드 소설도 원작 소설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서 한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표시해 주세요. 원작 소설의 형태를 가져.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자, 그리고 박서방 걔 있는가? 라고 하는 이 호칭. 이 호칭이 왜 중요하냐면 그 본mom에서는 장인이 나를 이름도 안 불러줘요. 그냥 이놈 저놈 하면서 엄청 맨날 그냥 욕만 하거든, 욕만. 그래서 이 장인 이름이 봉필인데 마을에서 이 별명이 욕필이야. 하도 욕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호칭 변한 것도 되게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장인님이 또 급하게 대릴사위를 드린 것이라 생각하니,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농사일을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점순이가 계속 막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농사일을 못 도와주러 가니까 장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 새로운 대릴사위를 들여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놈을 데리고 온 거지, 급하게. 자, 그래서 또 급하게 대리사위를 드린 것이라 생각하니 관격이 난 것처럼 이 관격이 이 배탈입니다. 배탈.
이게 여기서 왜 나오냐면 실제 원작 소설에서도 내가 빽 하면서 들어 누울 때 관객이 났어요 이러면서 이제 들어 눕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그거 난 것처럼 속이 더부룩해졌다는 거야. 왜 더부룩해졌느냐? 지금 장인이 찾아와가지고 울고 있는 이유가 뭐야? 막내 사위 때문이거든. 자, 그래서 이 막내 사위로 인한 문제에 나도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나의 성격이 여전히 뭐하다? 굉장히 순박하고 순수, 착한 성격이라는 게 좀 드러나는 거죠. 자, 끝순위의 대리사회를 하겠다고 들어온 막내는 체격은 나보다도 머리통 하나는 작았지만 눈꼬리는 마치 쪽제비처럼 위로 솟은 게, 자, 그러니까 지금 외양 묘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 쪽제비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냥 어수룩해 보이지 않은 친구였답니다. 자, 그래서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이 막내 사위에 무엇을 제시하고 있어? 성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성격을 제시한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지. 자, 친구였답니다. 소학교까지 다니다가 돌림병으로, 전염병이죠. 전염병으로 부모도 잃고 그 바람에 제 신세가 따분하게 여겨져서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우리 동네까지 오게 되었다는데, 나를 보자마자 형님 굽실굽실 해대는 꼴이 썩 미덥지는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볼 때부터 나는 뭐 하고 있었어? 얘를 의심하고 있었어. 더구나 그 친구가 오고 난 뒤부터 장인은 나를 볼 때마다 뭐 일을 여간 잘해야지, 자네처럼 한 입으로 두말할 것 같지도 않고 말이야. 이게 지금 뭐야? 돌려 까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막내 사위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장인 입장에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걔 일 잘해, 니보다 훨씬 나아, 이런 식으로 막 은근 돌려 까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결혼하고 나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일 도와준다고 그래놓고 오지도 않고 그냥 한 입으로 두말한다고 너는. 근데 우리 막내 사위는 한 입으로 두말하는 애 아니라고 막 비교하면서 지금 이제 돌려 까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뭘 하고 있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면서 비아냥거려 까닭없이 약이 오르고 성질이 나곤 했대요. 근데 나는 저 막내 사위가 별로야. 왜? 쪽제비같이 생겨가지고 영 말 안 듣게 생겼어. 한데 바로 어제 저녁 우리 집에 들린 장인님이 그렇게 침을 마르도록 칭찬해대던 막내 사위 때문에 눈물을 떨구고 방바닥을 쳐내면서 하소연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호랑이 새끼를 받았지. 여기서 말하는 이 호랑이 새끼가 그러면 누구야? 그놈이죠, 그놈. 자, 그 다음 집 나온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놈이죠. 내가 받아들일 때는 부모도 잃고 혼자인 신세니까 대리사위로 들여가지고 일 시키려고 집 나온 강아지 한 마리를 내가 들였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였다는 거야? 그놈이 호랑이 새끼였다는 거야. 자,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장인님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위를 하나 얻은 것 같았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제대로 된 사위가 반어적인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좋은 사위를 들였다가 아니고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이제 쉬운 놈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장인님 제대로 걸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춘분지나 모두 혼자 다 내고, 자, 춘분은 이제 봄이죠, 봄. 요때 이제 모내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위를 얻었을 때 얘가 지 혼자서 모내기도 혼자 다 하고 장인님한테 살살거리면서 마음을 주는 게 막내 대릴 사위와 술을 한 잔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인 입장에서 기분이 좋은 거지. 막내 대리 사위를 이렇게 데려왔는데 지 혼자서 모내기도 다 하고 막 일을 잘하면서 장인님 하면서 아주 막 굽신굽신 살살거리니까 장인 입장에서 기분이 좋았던 거야. 이게 또 왜 나오냐면 실제 원작 소설에서 장인이 원래 양반집안 출신이 아니거든. 근데 되게 양반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서 꺼드름대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막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아마 자기한테 이렇게 막 살랑살랑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분 좋게 받아들였을 거야. 그러면서
막내 대리사위랑 뭐 했다고? 술을 한잔 했다는 거야. 또 예전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우리 끝순이가 웬만큼 크면 성례시켜 주겠다고 약조를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다시 원래 원작으로 돌아가면 내가 왜 이렇게 분통 터져 하냐면요, 장인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점순이가 웬만큼 크면은 결혼시켜 주겠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약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면 웬만큼 크면이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럼 그게 어느 정도인데? 그건 이제 장인 마음대로인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결혼시켜 달라고 오면 야야야 저 점순이 키 봐라, 저거 가지고 어떻게 결혼하냐. 근데 사실 점순이 엄마가 키 더 작거든. 근데 이제 자꾸 맨날 키 작다면서 결혼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대리사위, 막내 사위한테도 똑같이 어떻게 하는 거야? 앵같이 크면은 결혼시켜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서 술잔을 돌렸대요. 그러다가 막내 사위란 친구가 그러면 그러지 말고 장인님이 여기에 지장, 도장 한번 찍어달라고 종이 쪼가리를 내밀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인이 술도 얼큰하게 취했겠다. 자 여기에서 글도 잘 몰랐던, 그러니까 장인은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 이게 양반 출신이 아니니까. 그때 당시엔 양반 출신 아니면 글자 모르는 사람들 수두룩했죠. 자 그랬다. 우리 장인님은 나처럼 까만 눈이었던 거야. 자 그래서 이 장인이 안 그래도 이 나에 대한, 나는 약속 지키지도 않았잖아. 맞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나에 대한 배신감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남자가 누구처럼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쓰겠나? 그럼 여기서 말하는 누구가 누구야? 나야 나. 호기롭게 지장을 이렇게 꾹 찍어줬다는 거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손가락 잘라야지. 맞죠? 자 그게 우리 장인님의 수염을 잡아챈 꼴이 되고 말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나오는 이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그 원작에서 내가 뭐 했다고? 결혼시켜달라고 빽 하면서 장인님의 수염을 잡아챘다 그랬잖아. 맞죠? 자 근데 그게 지금 이 막내 사위는 실제로 수염을 잡아챈 게 아니고 뭐 한 거야 지금? 요 글자 모르는 장인님을 이제 소위 말해 사기를 친 거지. 사기를. 그게 우리 장인님의 수염을 잡아챈 꼴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내 사위한테 속은 장인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거 원작에 있던 표현이니까. 자, 그 다음 날부터는 이놈이 일도 안 하고 반만 축내기 시작합니다. 왜? 계약서가 있으니까. 그 종이에 이제 장인이 불리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종이에. 자 그러면서 당장 꺼지라고 해도 빙장님 저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봐봐, 일 안 하잖아. 그럼 장인 입장에서 뭐 하면 돼? 일 안 하는 대리사위 그냥 내쫓으면 그만이야. 그래서 사실 점순이 남편으로 내가 있지만 내가 사실 첫 번째 점순이 예비 남편이 아닙니다. 내가 한 세 번째인가 돼요. 그 전에 다 쫓겨났어. 한 1, 2년 일 시키고 결혼시켜달라면 쫓아내고, 한 1, 2년 일 시키다가 결혼시켜달라면 쫓아내고, 그러다가 내가 결혼한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무식해가지고 데리고 살기가 좋았던 거야. 그래서 계속 데리고 살고 있었던 거거든. 자 그래서 당장 꺼지라고 했단 말이야 걔한테. 일 안 하니까. 빙장님 저하고 계약했잖아요. 계약서에 적혀있는 거야. 결혼하기로 이미. 그러니까 이제 일 대충 하는 거죠. 어차피 결혼시켜줘야 되는데 계약서에 적혀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빙장님 표현 봅시다. 자 이게요 일단 첫 번째 장인의 뭐라고 할까, 허위허식. 자 장인의 허위허식이 드러나는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빙장은요 무슨 뜻이냐면 남의 장인어른을 빙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장인은요 빙장이 장인보다 더 높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원래 원작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이 장인의 허여식 그러니까 허례허식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는 거 좋아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맨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바깥에 돌아다닐 때 나를 가리킬 때 나를 지칭할 때 장인님이라고 하지 말고 빙장님이라고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 장인이잖아. 자기 장인을 빙장이라고 부르면 어떻게? 원래 빙장은 남의 장인을 얘기하는 건데 딴 사람의 장인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장인의 무식함이 드러나는 거거든. 배우지 못한. 이해되죠? 그 원래 원작에서 빙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이 그놈이죠, 그놈. 막내 사위. 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빙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 부분이 결국은 뭐를 이제 얘기하는 거냐면 이 장인의 무식함과 이제 이 원작 소설과의 이 연결성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그 계약 내용이 뭐였느냐라고 하면은 저기 안목볼 논만 제가 돌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땅이 뭐 넓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여기 땅, 여기 땅, 여기 땅이 있는데 그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게 뭐였냐면 이 조그마한 땅이 하나 있는데 거기만 농사 지어주면 대리사위로 결혼시켜 주겠다 라고 하는 게 거기 계약서에 적혀 있었던 거야. 원래 이 땅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제 장인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글자를 읽을 줄 모르니까. 자, 그래서 저기 안목골 논만 제가 돌보면 된다고. 그거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빙장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어떻게 닭 한 마리라도 잡아서 술 한잔 할까요? 이러기만 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놈이 우리 집 재산 다 축낼 판일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인의 땅에 아직 농사 지어야 될 땅이 너무 많은데 다 지금 짓지도 않고 그냥 맨날 집에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탱자탱자 놀고 있는 거죠. 장인님은 그렇게 하소연을 해댄 것이 없다. 그러니 나는 그 막내 대리사위가 용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역시 사람은 글을 배워야 하는 것인데 나는 글을 모르니 6년이나 대리사위를 한 것이지. 나는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대요.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장인님과 함께 집을 나서서 다시 처가로 걸어가야만 했답니다.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도 여전히 속을 알 수 없는 우리 점순이가. 자,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왜 나오는 거야? 원작 소설의 어떤 내용 때문에 나오는 거지. 나는 점순이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아빠 편 들어가지고 벙쳤잖아. 그러니까 속을 당최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나와 장인님의 등을 떠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고 장인님이 찾아와가지고 막 울면서 하소연을 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지금 뭐야? 그날 밤에 나랑 장인이랑 터벅터벅 처가로 가는 거야. 장인네 집으로 가는 거지. 가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다? 점순이가 등 떠밀어서 가야지 라고 해가지고. 자, 그래서 점순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그래, 그걸 보고만 있어요. 지장 찍은 종이인지 목판인지 확인을 해야지. 장인님과 내 말을 문 밖에서 잠자코 듣고만 있던 점순이가 방 안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말했대요. 장인이, 아니 봐도 뭐 우리가 뭐 아나? 내가 그렇게 말하자 점순이가 바로 쏘아붙였대요. 누가 그걸 보고 있으래요? 없애면 되지. 굉장히 적극적이지. 플러스 장인과 나보다 훨씬 영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서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가서 그 계약서 힘으로 찢어버리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 땅마지기 엉뚱한 놈 소나기에 들어가는 꼴 다 보고만 했을 거냐고. 아, 그렇구나.
장인님과 나는 눈을 서로 마주보면서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자, 그래서 장인님과 나는 어두운 밤길을 달빛의 길에 걸어갔대요. 이제 하지도 지나 낮에는 뜨거웠으나 밤 공기는 그런대로 아직 시원했답니다. 이제 가을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비릿한 풀레도 자욱했대요. 어디선가 두꺼비가 시끄럽게 울어댔고 부엉이 소리가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계속 들려왔답니다. 장인님은 내 바로 앞에서 터덜터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대요. 6년 동안 그렇게 과일실을 하고 또 막내 대리사위 얻었다고 으스대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게 지금 최근까지 보여주던 장인의 모습이죠. 그거 다 사라지고 어딘지 짜부라지고 맥 빠진 노인네 한 명. 이게 지금 힘 빠진 나의 장인의 모습이죠.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느냐. 나는 또 짠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도 성례시켜주고 등도 두들겨준 우리 장인님인데 나는 일부러 장인님에게 말을 걸어보았대요. 장인님 예전 생각나세요? 무슨 생각 말인가? 장인님 힘없는 목소리로 대꾸했대요. 왜 예전에 장인님이 제 바지가랑이 움켜잡고 매달린 거 말이에요. 그 이제 그 소설의 내용이죠. 풀벌레가 스르르 스르르 울기 시작했답니다. 그거 뭐 좋은 일이라고 기억을 해. 장인님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말했다. 오늘 그거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누구한테 하러 가겠어? 걔한테 하러 가겠지. 자, 그제야 장인님이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봤대요. 제가 그놈 팔을 꼼짝 못하게 잡고 있을 테니까요. 장인님이 그놈 바지가랑이를 움켜잡으세요. 그러면 제가 재빠르게 그놈 몸에서 그 계약서나 뭔가를 빼낼게요 라고 해서 자, 잘 보세요. 이제는 원래는 나와 장인의 갈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바지가랑이였는데 제가 두 사람의 갈등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바지가랑이었는데 그게 이제 뭘로 바뀌었어? 두 사람이 연대하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갈등에서 연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장인한테 연대를 제안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바지가랑이를 움켜잡자. 아까와 다르게 뒷짐도 지고 걸음도 뒤틀게 걷기 시작했답니다. 그 이제 회복한 거죠. 힘이 나는 겁니다. 이제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거죠. 장인 입장에서. 이제 뒷골 콩밥만 지나면 바로 장인님의 집이었대요. 장인이 툭 내게 말을 건넸답니다. 어떻게? 그러면 지게 짝대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게 짝대기랑 바지가랑이는 똑같은 역할이야. 왜냐면 내가 후드려 맞은 게 지게 짝대기로 후드려 맞았던 거거든. 과거에. 그러니까 지게 짝대기는 이제 사위가 될 텐가? 라고 하면서 과거에는 갈등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뭐가 됐어? 화해와 연대의 상징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여름 많이 기뻐가고 있었다로 소설이 끝납니다.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제 열린 결말이죠. 자, 그래서 열린 결말로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원래 본 작품을 좀 알아야지 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원작 소설을 학교에서 볼지 안 볼지 아니면 이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근데 뭐 간단하게 그냥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 진도 나가는 거나 이런 거 보니까 그냥 막 깊이 있게 안 들어가고 그냥 쑥쑥쑥쑥 해가지고 그냥 작품들을 막 보고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봅시다. 유사점이랑 차이점만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뭐 원작을 보진 않았지만 유사점은 바로 뭐냐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거. 나가 1인칭 서술자입니다. 그 다음 아까 얘기했죠. 괄호 활용하는 거. 이거 원작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서술. 본봉은요,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출판사에는 안 나왔지만 진짜 오랫동안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었어요. 나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본봉을 시험 쳤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시간이 뒤죽박죽이야. 동백꽃보다 더 복잡해요, 시간이. 그래서 애들이 그게 총 한 일어난 일자로만 따지면 한 4일치 내용이거든. 근데 하도 복잡해가지고 이게 며칠 차에 일어난 일인지가 엄청 잘 안 떠올라.
그래서 역순행적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 그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큰 특징이야. 그 다음에 성격이 유사하죠. 자, 성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점순이의 성격입니다. 점순이의 성격. 왜? 기존이랑 똑같이 굉장히 괄괄하고 영리하고 적극적인 성격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해학적인 분위기도 좀 드러납니다. 구어체 활용되는 것도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그러면 차이점은 뭔데? 일단 첫 번째 인물의 차이가 있죠. 막내 사위가 등장한다는 거. 그 다음에 나와 장인의 관계가 변하지. 과거에는 갈등 관계였거든. 그런데 지금은 뭘로 바뀌어요? 연대 관계로 바뀐단 말이야. 자, 다음 넘어가세요. 151페이지. 제일 많이 물어볼 만한 거, 제일 쉽게 물어볼 수 있을 만한 질문. 요거 성격 물어보는 거. 그냥 살펴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사위. 반어적 표현이라고 했다, 그쵸? 자, 그래서 밑에 볼게요. 자, 순진한 대리 사위들을 항상 속여왔거든. 결혼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결혼 안 시켜주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막내 사위한테 오히려 당하게 되는 역전한 상황을 지금 뭐로 표현했다? 제대로 된 사위라는 표현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말의 의미보다는 밑에 정순의 성격 나와 있는데 성격만 좀 살펴보세요. 자, 다음. 자, 밑에 장인의 위축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뭘 느껴요? 좀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하죠. 연민의 감정이 좀 듭니다. 자, 다음. 과거의 갈등을 넘어서 지금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좀 드러나죠. 자, 그래서 지게짝대기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나를 위협하던 도구, 그러니까 갈등이었죠. 갈등. 근데 이제 화해와 연대로 넘어가게 되는. 자, 그 다음에 하지, 진화, 백로의 의미. 자, 뜨겁고 격렬했던 시기. 그러니까 아주 더웠을 때였을 거 아니야. 하지는 6월달이면 음력 6월이면 7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되게 더울 때죠. 자, 근데 백로는 이제 그 더위가 지난 이후란 말이야. 그러면 지나고 나는 그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이미지를 우리한테 제시해주지만 제 막내가에선 가을이 죽음의 이미지였잖아. 이 예전에 떨어진 잎처럼. 근데 가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열매 맺는 성숙한 계절이기도 하잖아. 맞죠? 자, 성숙의 계절이죠. 자, 그래서 성숙의 시기로 접어듦에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원작 본봄의 의미를 좀 생각해보면 청춘과 사랑이 반복된, 그게 본봄의 이미지가 여러 개가 있거든. 그 제목의 의미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이 김유정 소설가가 사실은 굉장히 이른 나이에 요절해가지고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읽는 요 본봄의 소설의 본봄이라고 하는 제목의 어떤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봄이라는 그 계절성을 강조하는 거. 첫 번째, 계절성 강조. 봄이 사랑이 꽃피는 계절이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봄이라고 해서 두 번 반복했잖아. 그러니까 이번 봄에 결국은 내가 장인을 이겼어, 못 이겼어? 원작에서 못 이겼거든. 그래서 장인이 원하는 대로 다시 또 농사 지으러 간단 말이야. 그래서 장인에게 당하는 이 착취가 다음 해에도 또 반복될 거라는 암시, 뭐 이런 것들 뭐 등등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봄. 근데 지금 바뀐 제목은 뭐야? 성장하고 변화했음. 왜냐면 하지를 지나서 백로잖아. 그러니까 시간에 좀 흐름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봄은 반복이라고 봐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목을 통해서 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재구성된 작품은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죠. 자,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습서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했건 학원에서 수업을 했건 이제 수업을 했던 지문들은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 문제를 좀 다 풀어보세요. 알겠죠? 풀어보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리바운드 하고 나면 우리 이제 시험 범위로 들어갈 만한 지문이 다 한 거야. 다 해서 그 뒤부터는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는 아마 계속 문제 푸는 건 아마 반복해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자,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